윈터 영상에 응원해주신 스윗님 감사합니다. 약 43년 만에 해외 걸그룹 발매 첫 주, 일본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 1위,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콘서트, 2011년 일본 오리콘 선정 올해의 인물 5위, CD, DVD 판매만으로 일본 매출 약 730억 원. 누구냐고요? 바로 카라가 일본에서 세운 기록들입니다. 카라의 일본 인기는 일본에서 카라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했는데요. 콘서트를 주로 K-팝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보러 갈 만큼 일본에서 엄청난 대중성을 보여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에는 소녀시대, 일본에는 카라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카라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2011년은 카라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친 시기였습니다. 일본 인기의 이유. 카라의 데뷔 연도는 2007년입니다. 같이 데뷔한 동기 걸그룹으로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있죠. 원더걸스는 그해 텔미로 대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고, 소녀시대 역시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카라는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카라는 싱글이나 미니 앨범으로 데뷔를 하던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정규 1집 블루밍으로 야심찬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멤버 구성과는 조금 다르죠. 카라는 데뷔 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5인조가 아닌 4인조 걸그룹이었는데요. 데뷔 당시에는 박규리, 한승연, 니콜과 함께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던 김성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희는 정규 1집 활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학업을 이유로 돌연 카라에서 탈퇴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합류하게 된 멤버가 구하라와 강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공개한 미니 1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락큐. 충격과 공포의 티저로 팬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었지만 학교 박스라는 밈과 함께 카라가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한 곡이죠. 다만 메인 보컬 포지션을 맡고 있던 멤버가 빠지게 되면서 가창력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규리와 승현이뿐만 아니라 많은 멤버들이 노력으로 채워나갔죠. 이후 카라는 데뷔 당시 걸크러쉬한 컨셉과는 다르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컨셉과 간단하면서도 따라하고 싶은 안무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때의 곡이 바로 프리티걸과 허니입니다. 카라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검증된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컨셉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나 의도치 않은 대중의 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숙한 컨셉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미스터의 등장입니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엉덩이를 흔들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없는 노래이죠. 카라의 대표곡 중 하나로 꼽히는 미스터는 정규 2집 레볼루션의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 중 하나였는데요. 타이틀곡은 이전처럼 사랑스러운 컨셉을 유지한 워너였죠. 카라는 컴백 무대에서 타이틀곡 워너와 함께 미스터를 공개했는데, 프로듀스 시리즈의 무서운 안무 선생님 배윤정이 만든 이 엉덩이 춤이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미스터가 타이틀곡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이었죠. 물론 워너도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인기를 보여주었지만 미스터의 엉덩이 춤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예능에도 더 많이 출연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카라는 자연스럽게 소녀의 이미지에서 성숙하지만 신나는 노래를 하는 그룹으로 이미지 전환이 가능해졌죠. 그러나 카라의 엉덩이 춤을 더 좋아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카라가 일본에 데뷔하기도 전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엉덩이 춤이 알려지며 입소문을 타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인 게키타 니토리도 방송에서 카라를 좋아한다고 자주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일본인들이 카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카라는 소녀시대보다 먼저 수월하게 일본에서 데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싱글 앨범 미스터로 일본에서 데뷔하자마자 해외 여성 그룹 최초로 데뷔 첫 주 오리콘 주간 차트 탑10 5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활동을 통해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라이징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나 더욱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카라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멤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카라 사태. 2011년 규리를 제외한 승현, 니콜, 하라, 지영이가 갑자기 소속사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해진 이유로는 일본 활동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여 서명하게 했으며, 소속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일본의 각종 계약을 무단으로 계약했고, 현 소속사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있어 매니지먼트의 전문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카라가 2010년 일본에서 앨범과 DVD로 벌어들인 매출만 180억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한 카라 멤버의 부모는 1인당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거기에 일본 활동을 하며 시간에 쫓겨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등 제대로 된 케어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카라의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며 오해라고 말하며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러던 중 하라는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승현, 니콜, 지영 3명의 멤버와 소속사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던 점은 멤버들은 말을 하지 않고 멤버들의 부모님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카라와 소속사의 분쟁을
일으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이 사태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카라 멤버들은 이미 계약된 내용 때문에 일본에서 활동을 했어야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일본에서도 큰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오히려 호재가 되었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카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카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앨범을 사재기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속사와 카라 멤버들 부모님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근거 없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와중에도 카라 멤버들의 생각은 5명이 함께하는 것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은 서로 연락하며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회의를 하기도 했고 지영이는 울면서 부모님을 뜯어 말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멤버들의 노력 덕분에 카라와 소속사는 극적으로 합의를 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이 상황이 홍보 효과가 되어 이후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오게 된 곡이 바로 스텝입니다. 미스터 이유 나온 루팡, 점핑처럼 성숙하면서도 신나는 노래로 카라의 대표곡 중 하나인 곡인데요. 보통 그룹에 분열이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카라는 오히려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는 등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죠. 물론 일본에서는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며 2013년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베스트 아시아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상을 받고 일본 탑급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해체는 아니다. 이후 2013년까지 판도라, 둘 중에 하나, 숙녀가 못돼 등 멋지고 신나는 노래들로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카라에게도 재계약 시즌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지영이와 니콜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며 소속사에서 나가게 되었죠. 규리, 승연, 하라 3인으로 활동할 줄 알았던 카라는 공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멤버 허영지를 영입하게 됩니다. 계약이 해지된 멤버들을 탈퇴한 것처럼 해버리고 새로운 멤버를 들이려는 소속사에 팬들의 반발이 엄청났었죠. 4명의 멤버로 함께 컴백한 맘마미아는 당시 카라로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후에 좋은 노래로 평가받게 되었는데요. 큐피드로 다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재기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2016년 규리, 승연, 하나 3멤버도 모두 소속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체라는 기사가 오후죽순처럼 퍼지게 되었죠. 그러나 리더인 규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카라 해체는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들 떨어지게 된 걸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해체이고 또 잘 모르고 그런 단어를 쓰는 분이 있으니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 말과 함께 기회가 있다면 앨범을 내자고 멤버들끼리도 이야기했다며 팬들을 기다리게 했는데요. 많은 카라 팬들이 완전체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멤버들의 개인 활동을 응원하던 도중 카라 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카라가 안타까운 일로 힘들어하다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카라에 대한 슬픔이 그리움으로 바뀔 때쯤 드디어 카라가 완전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멤버들의 속을 뒤집어 놓던 소속사는 RBW에 인수되어 사라졌지만 RBW는 카라 멤버들의 컴백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2022 마마에서 컴백 무대를 보여주기로 하며 15주년 기념 앨범 무브 어게인의 컨셉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카라. 7년 만에 돌아온 2세대 레전드 걸그룹 카라의 무대는 여전히 신나고 즐거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카라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카라의 최애곡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또한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